자,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. 가는 비행기까지 세웠기 때문인데요. 슈퍼갑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인지 역시 이동윤 차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동윤 차장. 네.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가는 비행기를 세웠다.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던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자, 이게 램프 리턴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. 예. 이 승강장에서 떠난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가기 전에, 고까지 도착하기 직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항공기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승객 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이륙하기 직전에 비행기를 돌릴 수 있으면 다시 돌려서 승객들을 내려놓거나 비행기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말하는 것인데.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는 바퀴는 굴러간 거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 승강장에서 이미 출발을 해서 활주로까지 가기 직전이죠. 도중에, 활주로에 예. 도착을 하면 이륙을 하게 되니까요. 네. 그 직전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했던 일,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자, 오늘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.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미국에서 1등석에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편 비행기에 탔는데 이 승무원이 이 견과류가 담긴 과자를 봉지째 자기에게 제공을 했답니다. 봉지째? 그렇습니다. 예. 그랬더니 당신 규정을 모르느냐. 1등석에는 이 봉지를 개봉을 하고 접시에 담아서 손님이 원할 경우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접시도 아닌 곳에 봉지째 가지고 왔으니 규정을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심하게 다그쳤고 이 과정에서 비행기 승무원들의 리더격인 사무장을 직접 불러다가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을 알고 있느냐? 매뉴얼을. 어떻게 예. 되고 있는 매뉴얼이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당신은 숙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사무장이 제때 대답을 못하니까 당신 컴퓨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까지 했고 이 절차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니까 곧바로 비행기를 돌려서 당신은 내려 라고 예. 지시를 한 거죠. 아니 이게 조현아 부사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? 아마 일반 승객이 그렇게 요구했다가는 그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려질지도 모르겠죠. 하지만 대한항공 자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 그 이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 바퀴가 출발한 비행기를 다시 돌려 세우는 이런 일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워. 우리가 하나씩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비행기를 돌렸을 경우에 지금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 기체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비행기를 돌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승객들의 시간,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갈 텐데 승객들한테 돌아갈 텐데 자, 조 부사장은 그런 피해는 상관없고 이런 땅콩을 까서 줘야 되는 걸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?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제 그 조 부사장이 직원들의 실수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갑질과 정당한 업무 지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. 이 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는 일을 말할 수 있고요.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한다면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한 다음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. 하지만 승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비행기를 돌리게 했다. 이것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피해 따위는 고려하지 않겠다. 이런 갑질, 전형적인 갑질의 대표적인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죠. 삐뚤어진 오너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건 얼마 전에 그 라면 상무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얼마나 격분을 했습니까? 예. 사회적으로 저런 승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장본인이 따로 있는데요. 예. 그런 대한항공에서 자기 스스로 자사 직원들을 상대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승객들을 더 피해를 주는 그런 갑질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실망했을 겁니다. 자, 과거에 조현아 부사장이 네. 라면 상무권 때 뭐 얘기를 했었죠. 그렇죠. 예. 아주 격분해서 승무원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면서 잘못된 갑질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한번 보시면요. 지금 예. 질문이 들어와 계신데 시청자 질문이 또 바로 들어와서 일단 시청자 질문 네. 소화를 하고 이동현 차장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. 이동현 차장께 묻습니다.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에서 서비스가 불만일 때 승객이 비행기를
후진시켜도 된다는 매뉴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? 대한항공에 물어봐 주십시오. 지금 대한항공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벌컥 뒤집혀 있는 상황일 텐데, 지금 아까 지적을 했듯이 매뉴얼에 이거 땅콩을 까서 주도록 돼 있지만, 이런 경우에 까서 주지 않았을 경우에 비행기를 뒤로 돌려도 된다. 이런 매뉴얼은 있나요? 없죠. 지금 이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. 상식적으로 땅콩 봉지를 까지 않고 주었다는 것 때문에 비행기를 돌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다시 돌리라고 하겠습니까?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지하철 자기가 내릴 정거장을 놓쳤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하철을 후진시켰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 했었잖아요. 그 한 사람의 억지 목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예. 하물며 비행기는 오죽했겠습니까?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비행기를 회항시킨 이런 자체만으로도 매뉴얼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시청자분께서도 화가 난다는 취지에서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바로 그 라면 상무 때 조현아 부사장이 했던 얘기인데, 승무원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, 지금 이걸 본인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박성원 논설위원. 네. 이번 사건 참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도 이 조현아 부사장은 단순한 그 부사장이 아니고 그 오너에 바로 짓게 되는 예. 그런 2세 부사장이라서 아마 자기 직원들을 거의 그 무슨 머슴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직원들을 대하는 이 태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내에 타고 있는 200여 명의 승객이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면 이 조 부사장의 눈에는 여기 타 있는 승객은 도대체 뭘로 보였는지, 그냥 단순히 자기들 기내에 수익을 올려주는 물건, 짐 괴짝 200개로 보였는 건지, 만일에 이들을 정말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객 정신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설사 자기 직원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예. 나중에 도착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조치를 했어야 될 건데, 이것을 200여 명의 승객을 하등의 안중에도 없이 다시 되돌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공분을 살 만한 예. 그런, 이건 뭐 갑질 이런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, 예. 그야말로 유병헌 씨가 그 운영한 그 청해진 해운이 바로 그 잘못된 기업 행태로 수백 명의 우리 목숨을 앗았듯이 정말 이 하늘에서 우리 생명을 모시는 이 항공사의 CEO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. 예. 자, 지금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.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다,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법상으로는 비행기 문이 닫힌 이유는 모든 권한을 기장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건 뭐 안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고, 그래서 저희들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.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하다 하라 이렇게 하면 의리인 입장에서 기장이 문이 다 따라야 되느냐. 한국법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는 회장이나 타서 하면 안 따를 방법이 없잖아요. 상륙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, 그거는 그렇다 그러는데, 비행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항공사 오너로서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죠. 자,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항공사 오너로서 마인드가 안 돼 있다,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. 조수진 차장. 네. 그러면 과거에도 조현아 부사장이 원정 출산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네. 작년 3월에 이 조현아 부사장이 미국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습니다. 명목은요,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LA의 한 호텔 재개발, 그리고 하와이의 한 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총괄한다, 이런 명분이었는데요. 문제는 이 전근을 가고 나서 2달 뒤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는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작년에 39세였습니다. 39이 상당히 고령에 속하기 때문에 이 39으로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전근을 간 것은 혹시 원정 출산을 위해서 간 것 아니냐, 예.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요. 조현아 부사장은 이런 비판성 글을 올린 누리꾼 3명을 경찰에 고소하게 됐었습니다. 예, 참 대기업 오너 일가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게 참 많죠.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곤 합니다. 자질이 부족한 이런 분들이
회사를 또 물려받고 경영까지 하면 누가 그 기업을 존경하고 인정하겠습니까? 진지한 반성 반드시 필요합니다.